자,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은 외교 사고를 친 것 아닌가? 네. 어떻게 네. 보세요? 아니, 정말, 뭐, 유럽 여러 국가를 순방하고, 뭐, 국빈 네. 방문하시면서, 정말 이런 환영을, 이런 환대를 받은 건 처음이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프랑스에서. 네. 그래서 뭐 지난번 우리가 이야기 했었죠. 지난주 이야기 했는데, 환대를 해놓고 이제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네. 프랑스에서, 뭐, 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아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더 강력히 계속 제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나왔고, 또, 아셈, 유럽, 아시아 정상회담에서도 최종 성명서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는 피해가 될 때까지 정말 강력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CVID 이야기가 다시 거론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 대통령이 하고 다닌 게 아무 일도 그냥 오히려 뒤통수 맞고 공격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제 외교 전문가들은 제목을 좀 세게 뽑은 건 맞습니다. 이거 외교 정말 사고 당한 거 아니냐? 아니, 외교란 것은 최소한 외교란 건요, 언어가 굉장히 순화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 반응 보니까 아니야, 당신 잘못 생각하고 있어. 이거는 마찬가지 반응을 받았거든. 그 반응을 얻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참 외교 사고를 일으키고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청와대 쪽에서는 교황 방문을 성사시켰다. 하지만 또 이거는 두고 봐야 되는 일이고요. 그러나 정말 머쓱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뭐 환대를 받았다는데 마크롱이 CVID를 딱 못 받고, 그 다음에 뭐 모든 나라들이 아셈의 성명에서까지 CVID 북한에 대해서 제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좀 방향을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콩코드 펠러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콩코드 차고, 콩코드가 왜 초속으로 막 다니는 비행기였는데, 그 비행기가 도저히 시장에서 그 생존을 할 수가 없다. 왜냐면 시장성이 없다. 이런 평가가 다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거기다가 돈을 많이 들여서 콩코드 비행을 시작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 이게 당시에 콩코드 회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콩코드 비행기 이제 날지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입장에 서서 김정은이가 굉장히 착하고요. 어른도 잘 이렇게 대접하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북한도 제스처를 보였으니까 북한에 대해서 제재해달라. 이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얘기를 했지만 아주 깨끗이 노라는 답변밖에 받지 못했습니까? 받지 못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할 만큼 다 한 겁니다.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제는 김정은이한테 얘야 내가 가보니까 택도 없더라. 그러니까 빨리 비핵화하고 뭐 경제 발전하면 그 뒤야. 그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김정은을 설득하는 걸로 방향을 좀 틀었으면 합니다. 그래야죠. 근데 그렇게 할까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고집이 세갖고. 이번에 이제 속된 말 이런 겁니다. 엉뚱한 부탁을 하러 간 겁니다. 맞아. 쉽게 말해서 비정상적인 부탁을 하러 갔다가 아주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을 듣고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대변해서 이야기하러 갔더니 유럽 정상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제재 완화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 보수 계층이랄까 또는 뭐 국제사회의 이제 반응을 좀 네. 얻어오기 위해서 북한에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진전됐다고 한다면은 그건 이제 전제를 깔게 갈았어요. 사실 이 말도 별로 하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깔았는데 그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건요, 이겁니다. 이건 제 이야기 아니라 그 국제 원자력 기구 사무총이 한 이야기예요. 되돌릴 수 없으려면 그쪽에서 북한에서 핵무기, 핵물질을 다 외부로 빼내오고 제거하고, 그러니까 사찰까지 이루어졌을 때가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재 가능한 것이죠. 얼마든지.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되돌릴 수 없는 그 상황은 전혀 다른 겁니다. 아마 북한이 영변 정도 때려 부숴도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자, 그건 전혀 생각이 틀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국제사회 다니면서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이야기를 했더니 국제사회가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이제, 아셈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를 발견했어요. 아셈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죠. 북한의 비핵화,
아예 완전한 비핵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핵무기뿐만 생화학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핵에 빠지다 보니까 생화학무기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더 무서운 건 생화학무기일 수도 있어요. 북한이요, 정말 우리나라에 북한 간첩 많이 와 있습니다. 그들 통해서 뭐, 이렇게 삑 돌려가지고 배 타고 들어와서 뭐, 우리 서해상에서요, 배 대 배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과거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나가지고 북한 화학물질 가서 서울의 시내 한복판에 화학물질 뿌린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하철에 뿌린다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최근에 북한의 생화학무기 폐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셈에서 유럽 정상들이 핵무기와 같이 생화학무기까지 폐기해야 된다. 완전 폐기 이야기했다는 거. 저는 굉장히, 이 사람들 정말 상식적이구나. 정말 대한민국을 잘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아셈 회담의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사진도 못 찍고 왔어요. 물론 사정이 있었습니다. 많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아셈 회담 참여, 그 다음에 프랑스 등 유럽 순방 결과가 결국 뭘 하고 오셨는지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뭐 사진 못 찍은 거는 뭐 이해가 사정이 있었다 네. 치더라도 51개국 가운데서 사진 못 찍은 5개국에 들었다는 거는 워낙에 또 이미지나 사진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이 정부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탁현민 행정관이 왕 행정관이란 말까지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뭐가 잘 안 돌아간다는 전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마크롱하고 이번에 이제 기자회견을 같이 했어요. 근데 참 마크롱이 하는 거 보니까 참 똑똑하더라고요. 기자들의 그 말하는 걸 그냥 핵심을 탁탁 알아가지고 그냥 따박따박 쳐주면서 CVID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또 마크롱한테 질문을 동시에 두 개를 그것도 우리나라 기자가 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크롱이 옆에 있다가 아니 그러면 혹시 내가 먼저 대답을 해도 되냐고. 그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일인데 왜 우리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 들어서 맨날 A4 용지에 대통령이란 말을 듣고 있는데 과연 준비가 됐었는가. 그리고 그거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는 준비를 안 했어도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전 그래갖고 지난번에 보니까 오바마하고 뭐 했던 그 전임 대통령의 이 회견도 이렇게 도플갱어처럼 이렇게 겹쳐지는데 좀 우리나라 대통령 좀 스마트하고 순발력도 있고 늘 준비되고 좀 지성적인 대통령 뭐 이런 대통령 우리가 가질 수는 없는 건가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사시 연수원 네. 차석 졸업이라고 했는데 농담입니다. 아니 저는 진짜 뭐 청와대 그런 거 다 대변인, 좋아요. 청와대 대변인도 나 그때 뭐 참 웃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대통령이 사실 뭐 연수원 차석 졸업했다는 이야기 하는 거 보고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청와대도 그렇고 아니 맨날 이미지하고 뭐 이런 언론 관계 열심히 하면서 네. 사진도 못 찍고 뭐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뭐 사진 못 찍었다 뭐 이걸 저는 그렇게 대단하게 보진 않는데 어찌됐든 모든 게 순조롭게 돌아가는 게 좋지요.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사고입니다. 사고지요. 네. 어찌됐든지 간에. 네. 그렇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럽이란 나라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기자회견해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묻지도 않죠. 근데 BBC의 여성 기자가 이번에 유럽 가기 전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북한 주민들을 고통받게 하고 억압받게 하고 뭐 고모부도 죽이고 자기 이복형도 죽인 김정은하고 그렇게 껴안았을 때 너 기분이 좋았냐고. 정말 예리한 질문. 전곡을 찌른 거죠. 우리 기자들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네. 우리 기자들이 그걸 물어보고 그때 어땠느냐. 당신은 김정은의 실체가 이런 거에서는 사실 머리에 염두를 두고 만났느냐라고 지금도 김정은에 대해서 당신의 판단은 어떻느냐. 정말 고모부를 곡사포로 죽이고 친형을 국제공항에서 살해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한번 만나봐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 기자들 해야 되는데 우리 기자들 그런 사람들 못 봤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저는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것을 개인적인 아주 그 퍼스널한 그런 입장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김정은이 그런 희대에 말하자면은 독재자고 포갑 정권의 대표인데 김정은이 연장자한테 굉장히 예의 바르게 하더라.
그러니까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예의 바르게 해서 아주 김정은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개인적인 시각. 아니죠. 한 나라의 정상이라면 대표라면은 전반적인 김정은의 정권의 특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마크롱하고 만나가지고 최고의 대접을 받았다. 개인적으로 마크롱이 잘해줬겠죠. 뭐 얘기도 잘해주고. 하지만 마크롱은 한 나라의 대표로서 정상으로서 확고한 자기 주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하고는 제재 푸는 거 절대로 안 된다. 비핵화가 먼저다. 이런 입장을 가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마크롱이 나한테 최고의 환대를 해줬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사감을 갖고 나라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저 마크롱 이야기를 좀 한다면 마크롱이 지금 굉장히 프랑스 개혁을 하고 있지요. 네, 맞아요. 특히 노조들 지금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가장 프랑스병이 노조병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최근에 영국이나 독일은 경제가 잘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프랑스가 처진 이유가 뭐냐? 역시 강성 노조 때문이다. 일종의 프랑스병이다. 해서 그걸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개혁을 하려고 시도하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번에 프랑스 가서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마크롱한테 그것 좀 배우고 왔으면 한 생각을 정말 강력히 받았습니다만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 앞으로 오셔서 뭘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 대를 받았으니까 한 대 받은 만큼 배웠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크롱 물론 문제는 많아요. 그러나 현재 프랑스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는 굉장합니다. 추진력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는 그거예요. 프랑스를 다시 위대하게 정말 프랑스를 유럽의 최강국으로 다시 한번 만들겠다는 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좀 배웠으면 자, 유럽 한 대 받았으면요. 세상 공짜 없습니다. 배우고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석유 빼놓고는 다 있는 나라가 프랑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요즘에 프랑스 사정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마크롱이라는 정당도 하나도 없는 정말 뛰어난 지도자를 프랑스 국민들이 선택했던 겁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이제 김정은을 설득하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귀를 닫고 정말 쇠귀의 경읽기예요. 마크롱도 안 된다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계속 덴마크 가서도 북한이 이렇게 경제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북한을 먼저 도와주고 그 다음에 비핵화를 요구해야 된다. 순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류를 인정하고 빨리 바꾸기를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딱 이것만 제 지적을 해요.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북한 김정은이 종전 이야기하니까 종전선에 매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김정은 북한제 매체에서 종전 중요한 거 아니다. 이야기 나오고 역시 제재 완화가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문 대통령 입에서 종전 이야기 최근에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제재 완화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정말 묻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북한하고 북한의 주장이 정말 합리적입니까? 정말 합리적이라면 저 따르겠어요. 그렇지만 북한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대통령이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고 다닙니까? 우리의 이익이 더 중요하지요.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주십시오. 네. 오죽하면 북한의 에이전트냐 이런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자, F22랩터님 재밌는 말씀 하셨어요. A4OG 3D 시스템 O 작동 중이다. A4OG 3D 시스템이 O 작동 중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작동을 제대로 하게 하려면 빨리 오류를 인정하고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요구합니다. 네.